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금 김밥과 함께 본론으로? 네, 네. 본론으로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오늘은 Q&A로만 좀 세워봤어요. Q&A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보시고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께서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으로 오늘 채워봤는데 첫 번째는 만성피로에 대한 이해를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이 에 대한 질문인데 약사님께서 만성피로에 대한 상담. 이해와 주변 네. 건강법 알려주시기로 하셨고요. 그 주제를 한 25분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항상 하는 좋은 댓글 읽어드리기 약 5분간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네. 또 다른 Q&A로서 약 10분간 뇌전증에 대한 이해와 주변 건강법 그리고 마지막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항상 오는 주제지만 오늘 너무 간절한 분이 질문하셔가지고요. 주겸수 어떻게 먹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식전 식후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방송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님도 들어오셨어요. 에스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간이 되셨나봐요. 지난번에 어디 가시느라고 못 오셔서. 네. 네. 에스더님 진짜 계속 지난번에 잘 네, 너무 신청하고 좋은 계시죠? 후기 주셔서 네. 저희가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도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만성피로에 대한 이해와 주변 건강법인데요. 네. 이분 일단 질문 자체를 읽어봐 드리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좀 길지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주겸수는 2달 정도 먹고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 거의 2시간마다 소변을 봤었는데요.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이맘때면 항상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주겸수 효과 보신 거 얘기해 주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하루에 잠을 9시간 이상 자야지만 피로가 풀릴 정도로 잠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하루 7시간을 안 자도 괜찮았거든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갑상선이 안 좋으면 하루에 잠을 많이 자게 되고 피로도 안 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겸수를 꾸준히 먹어보면 갑상선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상선 검사 말고 다른 받아봐야 할 검사가 있을까요? 근데 최근 몇 달 전에 내과 가서 당뇨, 신장, 간 관련해서 정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 전부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연 너무 좋고요. 네. 일단 네. 주겸수 드시고 효과를 봤다는 내용도 너무 좋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게 실시간 라이브 건강 상담을 제 꿈이었었거든요.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약국에서는 이런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맞아요. 또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혜택 또 오늘도 혜택 나왔네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송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또 오늘 또 사설이 길지만 이 법률스님을 좋아했거든요. 네. 네, 완전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증문즉설. 그래서 그분 한 분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네. 바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정말 댓글이 그냥 그 자체가 정말 보석 같은 그러한 네.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단은 일단 효과를 많이 보셨고 또 네. 면역력도 좋아지셨고 네. 숙면도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잠이 많아지신 거죠. 이게 네. 고민이신 거고 네. 아직은 갑상선 질환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니시고 의심을 일단 해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9시간 정도 자서 피로가 풀리면 저는 이분의 자야 되는 시간은 9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몸이 안 좋으면 잠도 이렇게 못 자요. 자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분에겐 되게 부러운 거네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그러면 자도 이렇게 잠을 길게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상선 저하가 오면 수면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갑상선 쪽보다는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잠의 만족도가 없는데 계속 졸리고 피곤하냐. 네. 그러니까 9시간을 자도 피곤하냐. 네. 아니면 9시간을 잤더니 진짜 좋다. 그럼 이분은 그 정도 자줘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잠에 대한 좀 더 깊은 어떤 내용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남자분이라는 특성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저는 갑상선보다는 남자분들은 사실 갑상선 요즘 간혹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지만 네. 남자분들은 대부분 간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간 때문에 예, 피곤하다. 간이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간이 무너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이제 부신까지 네. 예, 부신 피로까지 오면서 이 두 가지가 올 때 좀 많이 피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끝에 검사에는 괜찮다고 나와요라고 말씀을 했는데 검사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에서 지금 정상이라고 해도 간이 피곤하고 힘든 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참고할 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기준치만 될 뿐이지 네. 실제로 간이 지금 나 많이 힘들어라는 사인을 그냥 피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질환은 아니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어딘가에 특별히 갑상선은 한번 검사해 보셔도 뭐 상관없지만, 네. 대체적으로 혈액가스가 깨끗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이제 피로를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리고 수면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길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확 들어가서 정말 짧고 굵게 못 주무시고 이제 길게 주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수면의 깊이도 좀 좋아지게 하고 내가 늘 피곤하다라는 느낌 네. 요거를 좀 줄이면 어떨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지 않나 예, 싶습니다. 피곤하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피로와 근육통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피로는 정말 99%가 뇌피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 에너지 부족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로와 근육통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하면 딱 이해를 하시는 게 네. 제가 몇 년 전에 설악산을 10시간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까지 대청봉을 갔다 왔는데 네. 딱 5시간 아주 골아 떨어졌겠죠. 네. 너무 10시간 그냥 아침 8시부터 저녁 네. 6시까지 산을 탔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갔다 와서 바로 잤어요. 근데 5시간만 딱 자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팔다리 너무 아픈데 너무 머리가 맑고 피곤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쾌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근육통은 근육통이고 피로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몸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누적된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건 피로겠죠. 네. 근육통이 아니라. 네. 그래서 피로는 누가 느낀다? 사지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라 뇌가 느낀다. 뇌 에너지 부족. 사지 육신이 느끼는 피로감, 그건 피곤하면 근육통이다. 우리가 느끼는 진짜 피곤하다는 거는 뇌피로. 그렇죠. 근데 이 뇌피로가 오래 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엔 뇌피로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네. 두통이나 뇌피로가 거의 이제 유사한 원인을 갖습니다. 네. 이제 뇌에 그러면 에너지가 딸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물 마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왜 하도 두려워할까요? 물에 대해서 물도 많이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 근데 얘기를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물을 열심히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더 놀랍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얼마나 낭비하는가. 그리고 물은 들어가면 하는 일도 없이 나가는 거 아니야? 소변을 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많이 마실 일도 필요 안 없어? 하고 이렇게 얘는 그냥 생각하시는데. 일도 안 하고 신장만 괴롭히면서 아무 나에게 득을 안 준다. 이게 너무 잘못된 생각. 약간 거기 수력 발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냥 물이 가버리는데 지나가면서 전기를 지나가지만- 만들어요. 맞아, 일을 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물이 우리 몸 곳곳을 지나가면서 일을 하는 거네요. 예, 에너지를 일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가는데 그거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이 먹어서 빠져나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냥 쓸데없이 나왔네. 그래서 얘가 물 드시라고 그러면 소변 많이 보는데 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물은 에너지의 원천이고요. 우리가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첨가되면 무려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10배 정도.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달걀이 에너지를 그 단위, 네. 줄 들어보셨죠? 네. 예, 줄, 몇 줄 이러잖아요. 네. 예. 에너지의 단위죠. 예, 에너지 단위. 근데 달걀이 10줄이다. 그럼 물을 추가해서 가수분해를 하면 700줄, 제2예요. 줄이 됩니다. 아, 700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예, 얘기인 물 없이 거죠? 혼자 타면 70. 근데 물 넣고 태우면 700. 이거 안 할 겁니까? 어머, 똑같이 달걀 하나를 먹고도 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차이가 크네요. 물을 그렇죠. 먹고 안 예, 먹고가.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 내가 네. 많이 안 먹으면 달걀은 그냥 혼자 타요. 물은 부족하면 급한 데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 돌려막기라고 했듯이 우리 몸에도 물의 분배가 시작된다고 했죠. 급한 네. 애부터 줍니다. 네. 그래서 부족할 때는 에너지 생성에 쓸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쓰죠. 그러네요. 네, 더 급한 어느 곳에 가서 먼저 쓰이겠죠. 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인체를 먼저 이렇게 수화시킨다는 표현의 전문 용어인데 그냥 촉촉하게 적셔주고 음식을 먹는 것과 그러면 삶은 달걀을 먹는 것과 네. 그리고 심지어 물을 조금밖에 안 먹는 것과 달걀찜으로 먹는 건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거기다 심지어 계란국으로 먹는 거는 또 엄청 차이가 엄청 있겠네요. 차이가 나죠. 네. 네. 이제 너무 이해가 잘 가시죠? 너무 이해가 예. 됐습니다. 특별히 네. 그런데 이 수력발전소의 에너지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 뇌가 제일. 뇌가 제일 좋아한다. 아,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동안 피로감이 오셨던 뇌 거네요. 에너지가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면 늘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워서라도 내가 이제 다른 부분을 사실 잘 때는 뇌는 안 자요. 뇌는 됐다 바쁩니다. 됐다 바쁘니까. 그리고 잠을 재우려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왜 재울까요? 일단 눕혀야지 그나마 애가 다른 데 에너지 안 쓰니까. 이제 갈수록 똑똑해지시는군요. 네. 제가 돌려막기라고 했잖아요. 아, 네. 재워놓으면 어때요? 얘가 설마 자는 동안 먹진 않겠지. 그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네. 많은 분들은 뭘 많이 마시면 될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을 마시면 되네요.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물은 무슨 물?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을 열심히 마셔주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네. 피로감을 덜 느낄까요? 더 느낄까요? 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덜 같습니다. 네. 네. 더 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니 오늘 25분 잡았는데요. 끝났나요? 벌써 네. 너무 명쾌하게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시간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55분까지? 정각까지야. 네. 그럼 물이 부족할 때 특별히 더 탈수를 겪는 곳은 세포 내부예요. 세포 내부다. 근데 세포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쁜 동그란 원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빵빵한 풍선인데도 위험합니다. 빵 터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부종도 위험하지만 네. 쭈글쭈글한 건 더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해요. 네. 쭈글쭈글하면 탈수가 된 상태에선 에너지 비축이 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는 부분이 바로 뇌예요. 뇌다. 그래서 사실은 탈수가 됐을 때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는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물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네. 뇌가 에너지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제가 좀 읊어볼게요. 네. 예, 뇌와 신경세포는 무려 9족이에요. 그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수력발전소 에너지. 네. 그리고 뇌는 체중의 몇 프로? 2%. 그런데 에너지는 몇 프로? 20%.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해서 몇 배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10배 거죠? 에너지를 10배 에너지를 많이 많이 씁니다. 씁니다. 네. 그리고 뇌가 죽으면 누가 죽은 건가요? 뇌가 나의 정체성이 죽는 거죠. 여기는 다 살아있어. 근데 여기가 죽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죽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죽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나는 뇌가 없으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몸은 어떻게든 뇌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노력은 해요. 네. 그런데 너무나도 탈수가 심하고 물을 안 먹는 사람은 그마저도 워낙 얘가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부족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슬로슬로님이 계란 후라이보다 계란국. 우린 국물의 민족. 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탕을 먹잖아요. 네.
너무 좋은 좋은 거예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이 탕 문화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일꾼들은 어때요? 주로 탕을 좋아하시잖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육체 노동 하시는 네. 분들 보면 해장국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거. 왜? 그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탕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외국의 노동자들은 앉아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른 빵에 치즈 플레이트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먹고 일하라 그러면 열받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뭘 더하냐? 와인 한 잔, 커피 한 잔. 그래서 정말 저 나라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ECM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네. 근데 우리나라도 현재 요새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바뀌고 빵 한 있죠.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그게 아침을 굉장히 시작하는 도 많으시고 아메리칸 아메리칸 스타일, 브런치 스타일 거기다가 국물을 저염식한다고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너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건가요? 뇌가 날아가면서 내가 날아가는. 그렇죠. 뇌가 사라지면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암보다도 치매인데 치매예요. 그 원인을 모르고 국물 안 먹는 거는 또 유지하고 있고. 네, 사실 여기까지만 오면 뇌전증도 뭐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한다? 탈수에서 시작한다. 근데 뇌는 늘 갈증 상태예요. 뇌는 늘. 왜냐하면 너무 물을 마구마구 낭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듣다 보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뇌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몸을 안 쓰고 뇌를 쓰죠. 네, 몸을 안 쓰고 뇌를 쓰니까 뇌가 그냥 평소 마시던 대로 마셔도 늘 갈증이 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네. 그래서 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인 물로 인한 수력 전기를 또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뇌에서 그런 도파민, 또 네. 요즘 도파민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또 세로토닌, 멜라토닌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다 그걸 만드는데도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고요. 이거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운송되는데, 네. 그게 전달되는데도 네.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네치아 같은 데 보면 왜 네. 수로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류를 이렇게 전달받잖아요. 우리 뇌가 딱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수로 국가에서 수로 도시에서 물이 없어져 봐. 물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옆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우리 뇌가 딱 그런 도시와 같은 상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우리는 물을 마셔줘야 되는 네. 거죠. 약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명쾌하게 이해되는 게 물이 마시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물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많이라는 건 한꺼번에 많이. 네, 한꺼번에 많이. 끊임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셔주시는 거예요. 적셔준다는 표현이 딱 좋아요. 네. 제가 이거를 약사님 보고 지금 right now 한 병을 마셔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계속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채 일도 하기 전에 바로 나가요. 네. 일단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에서 좀 빨리 빼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천천히 쉬지 일을 않고 하고 쓰는 만큼. 네. 네.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네요. 천천히 마시면. 그렇죠. 오히려 부담만 한꺼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 많이 먹으라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그냥 한 번에 2리터? 당연히 심장도 부담이 되고 그걸 빨리 빼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맞는 말씀이네요. 끊임없이 소화시키는 건 전혀 문제를 약간 물이 일으키지. 음식이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급하게 먹거나 많이 과식하는 먹으면 그렇죠. 몸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물도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균등하게 들어갈 때 꾸준히 네. 쉬지 않고 숨 쉬듯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물을 어떻게 먹는 거 자꾸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육지 생물인 것 같지만 네. 세포 입장에서 보면 수생 동물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다 물에 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물 속에서 네. 물질 교환을 하면서 숨 쉬듯이 그 세포막이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질 교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네. 마치 물고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네. 수없이 물이 들어오지만 아가미로 물을 빼내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봤나요? 어떻게 먹어요? 금붕어 보면 뻐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가미로 빠져나가죠. 들어와도 빠져나가고 들어와도 빠져나가고. 그러네요. 저는 물을 그렇게 마셔야 돼요. 걔는 왜 마시겠어요? 빠져나갈 물을. 그렇죠.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통해 그러네요. 산소 들어가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세포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똑같다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그렇게 네. 수화시켜주는 네.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오늘 뇌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불면증 상담이 많아서 요거 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네. 그만할게요. 네. 이제 겨울이 되면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저도 저도 저의 경우를 봐서 그런데 네. 불면증 환자 상담이 훨씬 많아져요. 아, 겨울이 되면. 네. 갑자기 잘 있던 분도 제가 고쳐놔서 되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되면 다시 연락이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네, 이상하다고 느끼죠. 근데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 음양으로 따지면 음의 계절인가요? 양의 계절인가요? 음의 계절이죠. 예, 그럼 잠을 잘 자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은 또 예, 음이니까요. 예, 더 잘 자. 근데 잘 자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잘 수 있는 계절이에요. 이해 가죠? 왜? 일어나기 그렇죠. 싫잖아요. 뜨뜻하고, 예, 해도 늦게. 길고, 예, 해도 짧고. 막 시골 하니까. 같은 데는 막 어르신들 겨울엔 더 많이 주무시고. 맞아요. 사실 우리가 겨울잠, 여름잠은 없잖아요. 네. 동물들도 왜 많이 잘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그 우주의 원리가 네. 그때 잠이 훨씬 더 잘 오는 조건이 또 맞으니까 하는 거고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잠을 잘 자는 사람 훨씬 더 잘 잘 수 있는 조건의 계절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잠을 평소에 못 자는 사람은 아주 취약해요. 인면이 안 돼요. 인면 자체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중간에 깨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쵸. 잠이 지속하지 않는 네. 거. 근데 일단 인면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는 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양이 부족하다. 예, 왜냐하면 어떤 양이 인면은 부족할까요? 음과 양의 균형 중에서 양이 커져야 달이 차야 뭐하죠? 기울죠. 다리 차야 기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극중반, 극해야 반대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극에 달했을 때 음이라는 스위치가, 잠이라는 스위치가 켜지는데 양이 극에 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양이 부족하다는 게 저는 절대적인 어떤 양이 부족하다는 줄 알았더니 음양. 음양의 그 양이 부족하다. 그 첫째, 태양이 말씀이셨군요. 세기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겨울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추우니까 안 나가죠. 자꾸 실내에 있어. 네. 그래서 활동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인면이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더 나가야 되는. 그렇죠. 이 햇볕이 빈약하다고 해도 어떤 분이 이래요. 비 오면 안 나가요. 비 온다고 낮이 아닌 건 아니에요. 눈 온다고 낮이 아닌 건 밖에는 아니에요. 양의 기운이 있는 거죠. 태양이 네. 가려져 있을 뿐이고. 그래서 더 많이 밖에 나가서 인면을 유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겨울엔 더 많이 밖에 나가서 양의 기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잠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뭐가 부족한 거다? 뇌의 에너지 부족이에요. 뇌 에너지 부족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수력 네. 발전소를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잠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먹고 잘 잔다. 소금물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수력 발전 계속 네.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 예비한 전도사님께서 오늘도 잘 들어왔네요. 아이고.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하다. 국물이 주는 장점을 오늘 제대로 알게 되셨다고. 네, 서양 애들조차도 늘 빵 먹고 마른 음식, 빵을 얼마나 말려서 먹냐. 심지어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빵을 먹잖아요. 우리 옛날에 프란다스에 걔 보면 바짝 말려 있어서 빵이 진짜 뭐 네, 가방에 네. 넣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마른 음식을 먹다가 맞아요. 아프면 무슨 짓을 하냐. 스프 먹죠. 이렇게 할머니가 맞아요. 예, 스튜 같은 거 아, 끓여주잖아요. 다 아는 거죠. 네. 근육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아프면 찾는 음식이 왜 그걸 찾는지를 좀 이 주겸수에 적용해보면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파 죽겠으면 빵 먹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가족우리님이 주겸수가 모든 해결수입니다. 엑스더님이 끼니마다 꼭 국량도 늘려야겠다. 그럼요. 와,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밥 따로 국 따로 네. 물 따로 하면서 네. 국물 안 먹다가 죽을 뻔했다. 네. 이분이 네, 여러 번 경험을 하신 분이 지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물이 갖는 그 원리 그리고 뇌 피로가 유발하는 불면증에 대한 이해까지 너무 도움되는 내용을 다뤄주셔가지고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현대인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좋은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약 2분 정도 남은 관계로 제가 딱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원 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저의 생각인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본인의 이제 어떤 생각을 너무 좋습니다. 만들어낸다는 표현보단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지혜와 지식을 적용하시는 단계로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저의 생각인데요. 아침에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먹고 약 250에서 300ml 한 잔 정도 마시고 30분 뒤 식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이렇게 먹으니까 저는 꿀잠 잡니다. 네. 저는 시작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 성인병 약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염증이 있었는데 소금물 먹고 나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갈수록 양을 늘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이분이 맞아요. 가장 정확해요. 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새해 최고. 덕담까지. 거기다 하트를 6개나 날려요. 네네네. 7개인가요? 네. 7개네요. 럭키 이분 세븐. 그냥 이분대로 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주겸수 먹는 법도 한번 다시 이분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네. 우리가 2부의 마지막에 주겸수 먹는 법 안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분 댓글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면 계속 딱 될 것 알려주십시오. 같은데요. 네. 최고 100점. 네, 김주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 아까 1부에서 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다뤄주셔서 네. 사실은 아까 뇌전증 얘기도 살짝 해주셨거든요. 뇌전증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질문을 준비했고 그거에 대한 약사님 답변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질문부터 간단하지만 이분의 질문을 직접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 약사님. 뇌전증의 경우도 주겸이나 음식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뇌전증을 다루려면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네.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 발작이, 뇌 발작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뇌전증의 그 다들 어떤 질병인지 대강은 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 좀 더 자세한 환자의 정보를 좀 받았으면은 좀 더 네. 거기에 맞게끔 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에 맞는 원인을 그런 거죠. 이게 사고가 터졌으면 그 사고를 수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안 일어나게 하려면 원인을 잡는 방법 두 네.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환자의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뇌전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어요. 무려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뭐 뇌종양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뇌성마비인 경우도 올 수 있고 가족력 네. 그다음에 또 주로 이제 아이들이 열날 때 많이 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열성 발작 또 알츠하이머 때문에 오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범위가 넓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아마 원인을 못 찾는 이제 그런 거라면 저는 탈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탈수가 원인도 교정해 주지만 이 많은 질환들이 다 탈수와도 뇌를 건강하게 일단 기본값을 해주면 이 부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도 원인을 개선해 주는 것도 탈수로 하면 좋고 네. 또 지금 일어난 결과를 만약에 예,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두 가지가 다 탈수 소금물 처방을 해도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뇌가 85%의 그 수분, 우리가 보통 인체는 70%잖아요. 네. 그만큼 85%의 아주 뇌척수액 소금물에 충분히 담궈져 있지 못할 수 있다는 되게 못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담궈져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만족시켜줘도 지금 원래 근원적 질병 그러니까 원발 병소죠. 네. 그 병적인 증상이 해결이 굉장히 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그걸로 2차로 발생하는 뇌전증이란 증상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 치료냐 아니냐는 그분의 어떤 정보가 좀 필요하지만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원인과 결과, 증상을 다루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85%의 뇌의 수분만 꾸준히 챙겨주셔도 양쪽에서 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완치는 시킬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10달에 한 번 한다면 네네네네. 굉장히 괜찮은 결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처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원인을 알 필요가 좀 더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뇌 열을 좀 잘 식혀주려면 결국에는 뇌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도 탈수를 이제 예방하려면 열을 내는 걸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고 수분을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 열은 주로 어디서부터 이제 좀
그 근원적 열이 발생 아니면 뇌 자체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까요? 뭐 뇌염이라든지 뇌 수막염처럼 뇌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네. 열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받아 할 때 실제로 뇌에서 열이 발생한다기보단 열받을 때 어떻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네네네네. 간화가 생기면서 심장과 간의 열이 뇌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것 음식 처방으로 좀 같이 해주면 당연히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을 좋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어떤 그 교감이라든지 이 부분을 또 같이 좋게 하고 좋은 신경 전달 물질, 행복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처방, 그 다음에 심장과 간의 열을 좀 식혀주는 처방, 이런 것들 음식 처방 같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뇌를 즐겁게 하는 처방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근원적 부분, 네.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좋은데 네. 이 부분은 그분의 어떤 자세한 좀 상황이 들어가면 좀 더 음식 처방이 디테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탈수만, 뇌탈수만 개선을 해도 네. 이분의 증상의 빈도와 심각성은 전 훨씬 좋아진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가이드를 들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잠을 많이 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병원에서 왜 잠을 많이 자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잠을 못 자면 멀쩡한 사람도 계속 잠만 안 재워도 뇌전증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잠이 가장 뇌를 말리게 하는 뇌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잠 부족이 뇌탈수를 일으킨다. 왜냐면 잠을 못 자게 되면 신장 굉장히 약해지죠. 그다음에 간도 다 간신이라고 하잖아요. 밤에다 기운을 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잠을 안 재우면 간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네. 생체 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 물을 돌리는 네. 바짝 말라 비틀어지겠죠. 또 하나는 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심장한테 혈액을 대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간에 뭐가 걸릴까요? 쉽게 얘기해서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지. 열이 네. 발생. 땡땡. 왜? 간이 빨리빨리 일 처리를 자야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면 일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간의 모든 물질들이 다 이게 무슨 현상?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이 붓는다는 간이 네. 실제로 이제 붓게 되죠. 그래서 네. 혈액을 원활하게 심장한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심장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자야 해독도 원활해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 모든 것들이 돼서 심장한테 깨끗한 혈액을 대줄 수가 있는데 공급처인 간에 이미 정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20%가 갈 수 있나요? 재분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잠을 못 잘 때 탈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사님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잠 못 자면 체지방률 확 올라가죠. 맞아요. 왜냐면 체수분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를 다 우리가 뭘로 때운다? 물로 때우는 거예요. 우리 몸엔 엄청난 잠 못 자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미칠 것 같은 상황도 누가 어찌됐든 해결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누가? 물이라는 소방수가 잠을 못 자면 음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과 양. 네. 여기서 음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잘 때 음이 엄청 많이 우리 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음양이 조화가 맞춰지면서. 근데 그걸 다 누가 때워? 내 몸에 물이 대신 물이 때워줘서 때우고 있다. 내 몸이 불이 안 타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들을 만약에 약사님이라도 한 30일을 못 재우잖아요. 약사님이 어떤 느낌 받냐면 몸이 활활 타는 느낌을 받아요. 잠 못 자면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죠.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몸이 불타는 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아까 불면증과 연결되어서 이 주제까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뇌탈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얘기해 주셨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뇌전증에 잠을 잘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예, 그러나 왜? 뇌의 네. 물의 중요성은 모르고 맞아요. 그냥 잠을 잘 자라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신장이나 간과의 뇌와의 관계, 생체 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맞아. 예, 왜냐하면 거기는 뇌만 다 보니까. 장기를 따로따로 네, 놓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도 작년에 열성 발작으로 병원에 응급실 가서 제가 경련하는 걸 봤는데 진짜 너무 진짜 다시 상상을 해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뇌전증 검사를 하느라고 2박 3일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정확히 이제 탈수였거든요.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리고, 운동해서 막 열 나니까 그 탈수로 경련이 와서,
이 탈수로 이렇게까지, 물론 아이들한테는 좀 더 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체감하고, 정말 이 소금물의 중요성을 깊이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은 탈수다. 여러 가지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탈수이면서 탈수가 어떤 뇌전증도 또 증상을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거를로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저한테 네. 맨날 뭐 논문 근거, 생화학적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네. 뇌전증은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네. 떨어서 열을 빼는 거거든요. 열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럼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털어내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물을 부어주는 게 훨씬 네, 편하죠. 네. 그래서 내 몸에 물이 잘 가서 열을 꺼줄 수 있도록. 네. 네. 니키마님은 이제 저희 한의학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찰떡같이 이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간땡이가 붙는군요. 저희가 쓰는 간땡이가 맞습니다. 붙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진짜 이런 원리로서 나온 표현인데 이거를 찰떡같이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간땡이가 부어서 누구한테 이제 막 욕도 퍼부을 수 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 맞아요. 있어요. 감정 조절이 간이 잘 안 부어서 되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니키맘님 오늘 인사 처음에는 인사가 없으셔가지고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소통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뇌전증에 대한 이해와 주변 건강법까지 너무 명쾌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겸수를 식전, 식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되나요? 사실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 채팅창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하신 분이 있고 이분의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같이 읽어봐 드리면서 약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아침 공복에 500ml 한 포, 점심에 500ml 한 포, 오후 중간에 500ml 한 포, 네. 저녁에 500ml 한 포 이렇게 마시려고 노력하고 지키는데요. 네. 점심 저녁 마실 때 식전에 마시나요? 식후에 마시나요? 어떤 때는 마시다 보면은 남으면은 잠자기 2-5시간 전까지 마시기도 합니다. 네. 약사님 영상 보기는 했는데 점심 저녁 식전인지 그리고 식후에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저희가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명쾌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책을 지난번에 제가 절판이 됐지만 네. 가능하면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너무 재미있는 네. 여기 목차에 보면 네. 식후 물 마시기 정해진 시간은 없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소금물 마시기 적응기가 필요한 인내의 길. 이것도 되게 의미가 깊죠. 그다음에 자신에게 알맞는 소금물의 농도 요 질문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네네네. 누구도 몰라.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언제가 좋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숨 쉬듯이. 예, 그 질문이 뭐였나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점심 저녁 식전인지 아니면 식후에 왜냐면 마시다 어, 보면 또 네네네. 남아서 잠자기 전에 마셔도 되는지 식후에 마셔도 물고기가 되는지 밥 먹기 전에 쉬었다가 끔뻑끔뻑 안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수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식전에 음식 들어오기 전에도 수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굉장히 10배 가까이 만들어주는데 물 안 드실 거예요? 드셔야겠죠?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물 안 마시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 해주시고요. 당연히 식후에도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데 너무도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른 음식을 특히 먹었다. 빵으로 때웠다. 말라 비틀어진 거 몇 개 먹고 끝냈다. 도너츠 먹었다. 정말 물 많이 먹어야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엊그제 밥을 먹으면서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먹어들이는 음식물들이 내 몸에 어떤 느낌을 가져올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마구 때려 넣어도 내 소변은 맑잖아요. 네. 예, 얼마나 이걸 정화하는데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먹는 음식이 100% 선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유 없죠. 그쵸. 네. 근데 그 이거저거 때려 넣은 내 음식들을 정말 정화시켜서 마지막으로 쓰레기로 버릴 땐 너무나도 맑은 물을 내보내잖아요. 네. 그 안에서 내 몸이 얼마만큼 힘이 들까라는 것 또 하나. 네. 그걸 깨끗한 물로 내보내기 위해서 내 몸에선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자체를 너무 좋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맑은 음식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물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뭔가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누가 같이 도와서 으쌰으쌰 해줄까요? 정말 물이. 그렇죠. 네. 물이 기본적으로 가서 일을 엄청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 소변이 맑은 거예요. 근데 물을 자꾸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막 그럴까요? 과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요가 넘치는 시대에 네. 정말 그만큼 정말 맑고 정말 내 몸에 도움되고 정말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정화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되는 물조차도 제한을 시킨다면 내 몸은 2배, 3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힘들죠. 근데 그거의 반증이 우리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지금 정말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두 가지 불편은 너무 기본이고 뭐 어디에서 못 고치는 병 하나 갖고 있는 건 그냥 뭐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자동으로 그냥 당연히 오는 거 네. 받아들이시는 그리고 병원 가서 못 고치는 걸 심지어 괜찮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 아닙니까? 가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치만 위안을 받는 그쵸. 거지. 네. 네. 그래서 식전에도 의미가 있고 식후에도 의미가 있고 네. 식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는 거는 아주 특이한 음식 외에는 수분을 섭취하는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안 먹는 중간은 어떤가요? 또 수분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소금을 드셔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사님이 이런 내용을 좀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목차 그대로인 것 같네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네. 몰라. 그리고 적응기가 필요한 필요하다. 인내의 길. 네. 그리고 이분 처음에 댓글이 너무 좋았던 게 자기만이 효과를 보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 분 한 분은 그분의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많은 분들을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평균치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평균에서 더 많이 벗어난 사람이 있고 더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분처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래서 읽어봐드린 댓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댓글로서 좀 질문을 가름을 해보자면은 물론 김주원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이 죽염수 먹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갈수록 맞습니다. 양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너무 같네요. 좋은 포인트예요. 네. 딱 이 말로써 정말 답변이 되는 것 같고요. 가족우리님,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가족우리님 같이 오래 네. 장기간 드셨던 분들은 네. 그냥 뭐 편하게 맞아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네. 적응기가 필요한 인내의 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내가 오늘 당장 탈수가 있다 그래서 네. 어머 나 아무래도 읽어보니까 나 너무 심하네. 갑자기 소금 40g 먹고 물 5리터 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자기만의 편안한 농도를 찾으면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내가 마라톤 너무 뛰고 싶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40km 뛰시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소금물이 추가로 먹는 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물을 자꾸 빼내는 음식, 술, 담배, 커피, 차, 음료수, 약 이런 걸 안 하면 소금을 추가로 안 드셔도 돼요. 사실 그런 댓글 진짜 많잖아요. 네. 저 이미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도 마셔야 되나요? 이런 예. 질문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네. 걸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변을 그냥 쥐어짜서 내보내기 때문에 추가로 먹어줘야 될 니즈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먹을 때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국이 있다든지 이렇게 촉촉한 간이 되어져 있는 걸 음식을 먹으면 네. 오히려 수분을 더 보충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맞아요. 달고 말라 있고 구워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첨가물 많은 가공식품을 드시고 이거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척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물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반찬을 먹고도 다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 부족하면 침도 안 나오죠. 침이 안 나오면 우리 몸에서 침 분비가 적으면 더 짜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탈수가 일어난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평소에 많이 마셔서 짜겠네. 그게 진짜 그게 짜서 짠 게 그렇죠. 아니고 내 몸이 침이 침을 없어서. 침이 있는 순간 그 염도가 또 맞춰지겠죠. 네. 예, 근데 그 맞출 물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짜고 막 못 먹겠다는 건 더 뭐예요? 나는 탈수가 있다 없다? 소금 부족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분께서도 항상 음식을 통해서 칼륨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잘 깔고 이렇게 드셔줘야 된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분들은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 소금을 더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되고 네. 육류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은 또 나트륨의 니즈가 떨어지는데 이렇다고 해서 소금을 덜 먹어라가 아니라 뭘 더 추가적으로 드셔야 될까요? 칼륨이 더 풍부한 네. 채소들을 더 드셔줘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은 스스로 찾자. 근데 제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500에 3g을 타서 먹되 이게 불편하면 낮은 농도로 내려가시고 네. 이게 편안하면 이거보다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더 드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 이런 올바른 식습관에 따라서 사실은 소금물의 양도 좀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게 저희 아들이 최근에 수분 섭취를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 우리 사무실에 같이 저랑 왔다가 약사님이 해주신 미역국 3그릇 먹고 얘가 최근에 아파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미역국 3그릇 아주 맛있다고 리필해서 세 그릇 먹더니 먹었어요? 오. 얼굴이 뽀얘졌어요. 아. 그냥 그거 한 번 먹고. 얼마나 이렇게 수분이 식습관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한 뭐 소금물을 더 뭐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식습관이 올바로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물 조절을 해도 되는 거죠. 아들이 엄청 엄마에게 좋은 선생님이네요. 아까부터 자주 출연을 하는데 정말요. 저도 저의 어머니와 저 자신, 가족들의 건강부터 뭔가 고찰을 하면서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은 맞아요. 약사님한테 약사로서의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온 아이고. 예, 선물이네요. 고마워라. 저도 저희 네. 어머니가 약사가 되자마자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게 지나고 나니까 네. 전혀 다른 약사의 길을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네. 우리 또 막 약간 울컥했죠. 어머나. 울컥한 것 같아. 너무. 나는 그 울컥을 느껴가지고 또 같이 벌컥하고 울컥하고. 네. 우리 약사님 눈이 안 그래도 큰데 네. 눈물이 보이면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탈수가 해결되고 더 이상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을 안 먹으면 소금물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음식에서 소금을 먹는데 또 소금물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에 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냐 안 먹냐, 그 간이 세냐 안 세냐가 아니라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약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을 계속 제한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뒷부분에 보면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소금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으로 포장되고 있으니 갈수록 소금 섭취가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무염식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으니 소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이런 현실을 소금을 마시기로 극복하도록 알리고 있다. 네. 이분도 수의사 네, 선생님으로서 네. 본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소금물을 5년 정도 드시고 나서 정말 효과를 보시고 이런 책도 쓰신 본인하고 거잖아요. 그 아내분하고 아내분 같이 네. 그래서 혈액 수치 너무 좋아지고 다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살고 있어. 탈수도 해결됐어. 건강했어. 왜 마셔요? 그냥 음식에 맛있게 간해서 먹으면 되지.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 한 잔의 커피는 마셔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아직 못 끊고 있기 때문에 네. 소금물을 항상 마시고 있고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덜 마시고 있습니다. 저한테 얼마를 마시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루에 4리터, 5리터도 마신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막 살아서. 막상 거를 막 뒤늦게 갚아 나가느라고 많이 마셨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마셔도 아주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저는 또 탈수를 일으키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식사에 국물을 네. 일부러 우리가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으로도 중요함을 아니까 실천하고 있어서 예전만큼은
뭐 조절이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짓거리라는 나쁜 표현을 쓴 거는 나쁜 네. 짓이기 때문에. 네. 좋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게 불편하실까봐 폭언을 했다, 막 이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네. 오늘 참, 약사님의 내용도 좋았지만, 이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으신 제가 분들이 이 많으실 책을 것 막 같아요. 홍보해도 되는 게 이 책이 저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이미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말한다고 더 팔리거나 이런 게 그렇죠. 없습니다. 뭐 제가 이분께 혜택을 드릴 방법이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네.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데 네. 안타까운 분들은 제가 계속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요즘 책 무슨 그런 읽어주는 그런 북튜버? 또, 예, 네. 그런 것도 많으니까 제가 네. 좋은 내용 이렇게 발췌해서 오, 어차피 네. 사셔도 못 읽을 분들이 또 많아서 네. 저도 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강력하게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강력하게. 네. 와, 공부 욕구가 뿜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교육이 된 것 같아요. 또 네. 이 내용 가지고 실천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또 실천하고 네.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우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네. 함께 경험하면서 집단 네. 지성을 키워나가고 네. 빅데이터가 돼서 네. 아직도 저염식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오, 주고 우린 네. 이미 건강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네. 의료비로 낭비하는 게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네. 치매만 예방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 네,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진짜 이 물만 잘 마셔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셔야죠. 네, 슬로우슬로우님이 중고나라에서 찾아봐야겠다고. 네. 근데 리키맘님이 엄마가 현명해 가족들이 건강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와, 진짜 네. 와 대단하십니다. 끝나기 전에 1분만 더.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과도한 수분과 소금 섭취는 자살행위와 자살행위와 다르지 않아.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많이. 예. 40g 입에 털어놓고 물 5리터를 목구멍을 쫙 벌려가지고 들이붓고 이러면 당연히 죽습니다. 네네네. 그런 게 아니라 네. 항상 금붕어를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홀짝홀짝 네. 예, 그렇게 드시면 네.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다. 네. 오늘 방송 너무 알차게, 특히 뇌에 대한 특집, 요거 소금을 먹는 법까지 지혜롭게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약사님 또 진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네, 올해 마지막. 네. 올해 2025년 마지막 내년에도 방송인데 하나요? 내년에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오늘. 인사, 새해 인사도 하고. 네. 방송 마지막이라고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함께 그러네요. 봐주시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댓글도 너무 많이 좋아요도 엄청 많아요. 네, 네. 또 이렇게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가족우리님이 너무 설명이 재밌으시다고 아. 하십니다. 사나 영상여행님은 또 처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온 네네. 가족이 한 달 전부터 잘 먹고 있다고 아, 하십니다. 네. 와.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저희에게 선물 같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선물 받는 느낌의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님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오늘 장난 아닌데 댓글 폭주? 리키맘님 그러니까요. 새해 복 많이 이렇게 받으세요. 감동. 사나 영상여행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어떡해. 오늘 댓글 네. 폭발이에요. 저희는 이 정도로도 너무 만족하거든요. 160명 갔고 1600명 갔습니다. 정말 네. 너무 진짜 네. 가족우리님 올해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모두 새해 복 라는 많이 말씀 받으세요. 저희가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항상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 덕분에 방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은 이런 네. 질문 주신 분들께 네. 저희가 선물도 계속 드리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예, 앞으로도 잊지 네. 마시고 꼭 네. 들어와서 시청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 돼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맞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전도자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